안녕하세요, 디키가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이언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낙지 관절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조금 했었는데 생각은 하고 있던 부분인데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쏙 빼고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딱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도 다룰 겸 여러 가지 기타 다루지 못했던 좀 빼먹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강을 한다는 개념으로다가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다가 뭔가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언제든지 편안하게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방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낙지 관절을 보강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하자가 또 많이 발생하는 게 있어요. 바로 아이언맨 마스크. 이 마스크 안에 자석이 있어서 이 자석으로 고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잘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대부분 저는 또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것도 또 문의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 개인 쪽지로다가 문의 주셨는데 헤드나 손목 파츠 같은 거 교환을 할 때 그게 잘 안 빠질 때, 잘 안 껴질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낙지 관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초창기 다이캐스트다 보니까 초기 제품답게 좀 관절 부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낙지 관절로 굉장히 유명해요. 허벅지 부분, 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두 기체가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자 부분도 거의 비슷하게 발생을 하는데, 자, 우선 그러면은 이 마크 42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낙지 관절이라 그러는 거는 어떤 상황에 많이 발생을 하냐면 이제 액션 피겨다 보니까 관절들을 이렇게 자주 움직이잖아요. 이거 좀 빠졌다. 자, 액션 피겨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관절들을 이렇게 자주자주 움직이거든요. 과도한 포즈도 이렇게 좀 멋있게 좀 취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진열을 하다 보면 낙지 관절이 발생을 하죠. 참 아이러니하죠. 액션 피겨인데 마음 놓고 자세를 취할 수가 없다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차렷 자세를 오래 보관을 하는 건데, 자, 문제는 마크 42와 아이언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는 차렷 자세를 진열을 해놔도 관절 자체가 낙지 발생률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깨 관절 부분하고 이 허벅지 이 부분이 굉장히 낙지가 심해요. 이게 낙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놨을 때 이런 식으로 처지죠. 좀 심한 거 같은 경우는 지 혼자 밑에까지 쭉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다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덜렁, 저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바로 낙지 관절이에요. 자, 그럼 낙지 관절을 해결하는 방법이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하긴 할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낙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애초에 태생부터 낙지인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 같은 경우 이 마크 42 같은 경우 개봉을 했을 때부터 낙지였어요. 마크 46에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특히 마크 46 장터거래 같은 거 하실 때 보면은 앞으로 했을 때는 안 쳐지는데 옆으로 했을 땐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처지니까 얘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옆으로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러면 안 쳐져요. 이게 웃기죠, 되게. 이거와 이거는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관절 구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잘 빠지는데 저도 그냥 툭 빠지죠. 마크 42 같은 경우 이렇게 초기부터 이 볼관절이 굉장히 잘 빠지는 하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설계 미스인 것 같아요. 자, 요 볼과 요 안에 구멍이 있는데 요게 이런 식으로 안에도 들어가서 결합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그냥 쑥 들어가고 그냥 쑥 빠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구멍 사이즈와 이 볼의 사이즈가 좀 헐겁게 제작이 됐다는 얘기겠죠. 다른 아이언맨들도 움직이다 보면은 이 부분이 헐거워져 가지고 이 마찰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부드럽게 처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처지기만 하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심할 경우 빠져버리니까 이게 문제인데, 자,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냐면 그 시청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이 관절 부위를 코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코팅을 하느냐, 이런 클리어 프라모델 도색을 할 때 사용하는 클리어 코팅 액이에요. 도색면 위에 요걸 바르게 되면은 보호를 해주면서 이렇게 유광의 빛으로다가 내주는 그런 도료거든요. 요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타미야 것도 있고 우레탄도 있고 한데 그걸 여기다가 한번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색용 클리어 코팅이 아닌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투명 매니큐어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발라줘서 경화를 시킨 다음에 껴주면 두께가 생겼기 때문에 꽉 들어맞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저는 별로 해보고 싶지 않은 게 아무래도 관절 부분이 움직이는 부분이잖아요. 움직이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코팅이 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가루가 나와요. 가루가 코팅된 것들이 부서지는 거예요. 움직이다 보면. 안 움직이면 상관이 없겠죠. 저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방법을. 자, 그래서 그 방법이 싫은 분들은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요거예요. 투명 랩. 요 부분에다가 씌우는 거예요. 살짝 두께가 생기니까 갖다 꾸겨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꽉 들어맞겠죠. 낙지가 된 관절을 짱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 방법을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게 걔를 갖다 씌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찰이 강력하게 생기겠죠? 근데 그 상태로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나면 결국 또 이 관절이 순정 상태보다는 손상이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관절이 낙지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 상태로 껴놓고 움직이지 않으면 되니까 그 상태로 보존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 한번 제가 랩을 씌워가지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강도가 되는지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에다 랩을 씌울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랩을 갖다가 좀 잘라야겠죠? 너무 이만큼도 필요 없어요. 진짜 조금이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씌워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랩이 씌워진 상태에서 끼워볼게요. 쑥 들어가긴 했는데, 자, 아까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관절의 강도를. 자, 어떤가요? 손으로 살살 눌러도 내려가지가 않아요. 괜찮은데? 좀 더 여러 겹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한 겹만 해도 기존 대비 훨씬 나아졌기 때문에 아까는 막 움직이다 보면 막 빠졌거든요, 관절도. 그 부분까지도 없어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벅지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아까보다 확실히 훨씬 나아졌죠? 전혀 처짐도 없고 훨씬 나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랩을 이용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나중에 제거하기도 쉽고요. 개인적으로 이 랩 씌우는 방법은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거예요. 앞으로 했을 때는 괜찮고 앞으로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처지지가 않는데 이게 아닌 그냥 이 상태로 올렸을 때 처지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 사태가 어디서 났냐면 마크 42뿐만이 아니고 마크 46에서도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은 제가 이 방법에 대해서 블로그에다가 상세하게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다가 블로그에 링크를 제가 걸어 드릴 테니까 이 방법을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그 링크를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관절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요 자체를 움직여주는 요 관절이 있어요. 요거 보이시죠? 요거 이 볼관절의 낙지는 이 부분이 처지는 거,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처지는 건데 이걸 앞으로 나란히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벌린 다음에 안 처지는 것과 이 상태에서 바로 처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자, 뭐냐면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옆으로 벌렸을 때는 자, 이 부분의 관절 영향을 받겠죠. 근데 이걸 갖다 그냥 옆으로 했을 때는 이 부분의 관절도 영향을 받지만 이 부분의 관절까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는 낙지가 없지만 여기에 낙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죠. 자, 관절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낙지가 있어도 처지지 않겠죠. 왜? 관절이 이런 쪽으로 움직이니까. 자, 근데 여기에 낙지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올렸다고 보세요. 여기가 낙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낙지가 있기 때문에 처지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 요런 게 태생부터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마크 42에도 있고 마크 46도 요런 현상이 간혹 있어요. 자,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여러분이 좀 분해를 좀 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카바를 열고 요 안쪽에 볼트를 조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볼트 자체가 공장에서 덜 조여져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용을 하다 보면 그 볼트가 풀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여주면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데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미 보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고정 댓글로 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블로그를 참고를 하시면 얼마든지 이 낙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관절의 낙지인지 아니면 이 부분의 낙지인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아이언맨 마크 3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모든 아이언맨들은 대부분 이 언마스크 헤드가 들어있죠. 무슨 마스크가 자석으로 돼 있어서 이걸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DP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쪽에 자석이 내장돼 있고 저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에 철판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자, 보시면 요 부분 전 좀 다르게 보이죠? 여기는 정상적인 철판이 붙어 있는데 여기는 뭔가 좀 다르게 붙어 있어요. 자, 요게 뭐냐면 자, 요 방법도 제가 블로그에 작업하는 방법 상세하게 올려놨으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까 요 과정 보실 분들 거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 철판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떨어집니다. 일단 순간 접착제 붙이시면 돼요. 문제는 요게 없어진 경우에 답이 없잖아요. 날라가서 없으니까. 그럼 한쪽만 붙어있는 상태로 얘를 붙이게 되면 이 고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게 뭐냐면 호치케스 R이에요. 호치케스 R. 순간 접착제를 붙인 다음에 잘라가지고 호치케스 R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방법이. 제가 블로그에 링크 걸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붙는 자석
종이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오려서 붙이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거 자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호치키스 알이 가장 강력하게 딱 붙습니다. 정말 잘 달라붙어요. 딱 달라붙죠? 요거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한 방법이니까 제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요거 꼭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호치키스 해놓은 게 여러 가지예요. 요것뿐만이 아니고 몇 개를 잊어버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놨어요. 요거는 마크3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워머신 모든 시리즈, 아이언맨, 다이캐스트 모든 시리즈 전부 다 해당되는 방법입니다. 요거 방법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저도 요거 때문에 호치키스 알이 없어가지고 일부러 호치키스 알을 사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대부분 저는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셔가지고 깜짝 놀랐던 바로 그 방법입니다. 거의 모든 피규어들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빠지고 잘 안 껴지고 손목 이런 부분 빼다가 손목핀 부러지고 그런 과정에서 너무 안 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헤드를 갈아 끼려면 어떻게 되겠어? 빼야겠죠, 얘를. 이거는 뭐 그냥 잘 빠질 거예요. 이 구멍이 너무 타이트할 경우에 이 볼이 크던가 구멍이 작던가의 경우겠죠. 이게 제가 정말 심각한 경우는 이 구멍이 굉장히 작고 이 볼이 굉장히 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조커 지난 작년에 다프토이 조커를 할 때 특히 그랬는데 이게 아무리 안 들어가더라도 이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서 이 부분 가열을 해주세요. 너무 세게 오랫동안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금만 윙 해주시고서 그냥 끼면은 쑥 들어가요. 아무리 안 들어가는 거라도 딱 소리가 나면서 결국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관절이 잘 안 들어가거나 안 빠지거나 할 때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하면 또 피규어에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조금씩 달궈가지고 안 빠지는데 살살살살 달궈서 빼고 안 들어가는데 살살살살 달궈서 껴주시면은 거의 뭐 만능이에요. 웬만한 헤어드라이어로 달궈가지고 안 들어가고 안 빠지는 경우가 없었어요. 자, 물론 제가 이제 아이언맨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요건 아이언맨보다는 다른 피규어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 상식은 저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아, 참, 그리고 또 빼먹을 뻔했는데요. 이 아이언맨의 LED를 검수를 하실 때 건전지를 넣고 검수를 하시잖아요. LED가 다 켜진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건전지들은 전부 제거를 하고 진열을 하셔야 됩니다. 건전지를 넣은 상태로 오랫동안 진열을 하게 되면 그 건전지에서 누액이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그 접점 부분이 다 막 엉겨붙은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불량이 나게 돼서 나중에 LED 자체를 켤 수가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진열을 할 때는 반드시 LED 건전지는 제거를 하시고서 진열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아이언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거 뭐 너무 간단한 거 아니냐, 다들 아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의외로 계시다는 걸 저는 알아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연히 저는 대부분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고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다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갖다가 모아서 쌓이면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굳이 꼭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정답도 아닐 뿐더러 알고 있는 수준, 평상시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한테 그냥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재미로 봐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래도 좀 더 여러분들이 피규어를 즐기시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진열만 하고 바라보기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애정이 가고 조금 더 사랑스러워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를 즐기는 부분의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피규어 생활 즐겁게 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을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DK 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